예, 나성입니다. 예, 이번에는 제 콘텐츠의 주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합격 전략이고 이력서 자소서의 작성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은 내용을 콘텐츠에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 콘텐츠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타깃에 대한 얘기고 서류 통과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표는 5대 산업의 주요 회사를 나타낸 건데 24년도 상반기하고 24년도 하반기에 서류 통과 비율의 어떤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반도체만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예. 반도체만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24년도에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는 상반기에 서류 통과 비율이 63%, 높았지만 하반기에는 38%로 뚝 떨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어요. 상반기에는 19%밖에 안 됐지만 하반기에는 49%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도 시행 규모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처럼 서류 통과 비율의 추이를 보면 각 그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올해 25년도에 채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케이스인데 SSDS,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 사업부별로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 파운드리, PNT는 제조연 기술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LSI, CTO, 반도체 연구소, 후공정. 자, 이렇게 사업부별로 3개 시즌, 23년도 하반기, 24년도 상반기, 24년도 하반기에 이런 그 서류 통과 비율의 추이를 제가 나타낸 거거든요. 자, 보시면 사업부별로 어떤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메모리가 제일 그래도 견조한 거고요. 파운드리 보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제조연 기술 담당은 공정기술과 설비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도 제일 많고 채용 규모도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25년도에는 조직 개편 같은 변화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여러분이 잘 해석하느냐, 분석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부별로도 서류 통과 비율의 추이가 굉장히 다르고요. 사업부 안에서 직무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를 보시면 사업부별 또 직무별까지 세부 자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참조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타겟에서 제가 중요한 건 특히나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사업부하고 직무하고 이렇게 전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부, 직무, 전공별로 채용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 통과 비율, 커트라인은 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 사업부별로 커트라인이 다르고요. 사업부 안에서 직무별로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무 안에서 전공별로 커트라인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부까지만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아쉽고요. 사업부 안에서 직무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렇게까지 보시고 타깃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걸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 두 가지 변수도 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지원자 수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런 그 전략적인 타깃 선정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서류 전형 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이 얘기는 제가 정말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결국 이 서류 전형이라는 거는 어쨌든 회사가 여러분을 만나보지 않고 점수로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력서와 자소서를 합쳐서 100점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서류 전형 과정에서 결국은 이력서 평가가 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이력서 평가가 70점 이상이다. 왜냐하면 적정 스펙을 판단을 하는 게 이력서 평가거든요. 그리고 자소서 평가는 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소서 평가는 아무리 많이 평가 점수를 줘도 30점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이력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력서의 평가 점수가 크다라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아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력서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이력서는 결국은 이런 겁니다.
회사별로 뭐 학력, 또 경력, 활동, 뭐 기타 외국어, 자격 수상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항목들을 적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력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 내가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내가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이력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력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력서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자소서의 스토리로 넘어가면 돼요. 어쨌든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무 역량하고 성장 과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면접 가시잖아요. 그럼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지원 동기라는 질문인데 지원 동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답변을 잘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직무 역량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그 여러분의 노력이 설득이 되어야 그거랑 연결된 지원 동기도 설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성장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면접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면접관한테 이런 이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예, 이런 이미지를 전달해 주려고 그러면 자소서에 내가 성장 과정이 어떤 스토리를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자면 관통학인데 어쨌든 시발점은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력서를 충실하게 튼튼히 잘 써 놓으셔야 그게 자소서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 면접에서도 긍정적인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2자면 관통하기의 개념이 이 표에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취업을 준비한다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력서 흔적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뭐 연수를 받든 실습을 하든 자격증을 따든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결국은 여러분 개인의 과제가 되는 거고 취업 준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력서는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모든 항목이 점수화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예요. 모든 항목을 채우려고 노력해라. 결국 한 항목이라도 빈 항목으로 제출하면 0점이 될 테니까 모든 항목을 채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항목별로 개수도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력서를 잘 적어주시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자소서는 두 가지예요. 나중에 서류나 면접에서 설득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키워드 자소서, 그 다음에 상황별 자소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력서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7가지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공하고 5 스펙이거든요. 학점, 그 다음에 졸업 후에 공백기, 그 다음에 경력, 활동, 그 다음에 영어회화, 그 다음에 자격, 수상 이렇게 학점 공백기에다가 5가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5가지 그 중요한 스펙별로 레벨 5부터 쭉 올라가서 레벨 1까지를 제가 구분을 해놨거든요. 자, 결국은 레벨 1으로 갈수록 항목별로 좋은 평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레벨 3예요. 레벨 3가 뭔 평균이냐면 저한테 왔던 친구들 중에 서류를 통과한 친구들의 평균이 레벨 3라고 보시면 돼요. 학점 굉장히 높습니다. 3.8에서 4.0 이때가 요즘은 평균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공백기도 졸업 후에 6개월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력은 보통 3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외 활동 10개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오픽그룹 기준으로 보면 IM3가 평균치라고 요즘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격도 3개, 수상도 3개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은 요 레벨 3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또 조금 더 좋은 건 뭔지 항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떤 준비를 할 건지 거기에 반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소재 찾기잖아요. 소재 찾기를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세요. 자, 이력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력서에 이런 항목별로 잘 쓰려고 하면 그 전에 선제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히스토리 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Y축은 학년입니다. 그렇죠? 시간별로 분류를 하고요. X축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역을 만들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
그러니까 여학생 같으면 4년이나 5년, 남학생 같으면 6년이나 7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맵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력서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항목별로. 자, 그 다음에 이력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이력서에 내가 적어놓은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자소서의 소재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자소서 소재를 찾아주시면 좋은데, 자, 그 중에서도 성장 과정에는 어떤 스토리가 좋은지, 직무 역량에는 어떤 스토리가 좋은지, 기타 경험에는 어떤 스토리가 좋은지는 각각 포인트가 있거든요. 포인트에 대한 거를 한번 제 강의를 콘텐츠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 소재를 정해주시면 좋은 자소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는 저는 세 가지 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이제 나상무의 전략 자소서라는 걸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자, 요즘은 어쨌든 여러분이 쓴 자소서를 사람이 평가하는 게 메인이 아닙니다. AI 평가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AI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키워드 자소서를 꼭 써주셔야 돼요. 키워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JD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는 특히 면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서 임원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가? 임원이 읽어봤을 때 여러분의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상황별 자소서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학점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백기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를 제대로 뽑아내서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별 자소서를 써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소서는 쉽게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소서를 임원들이 봤을 때 쉽게 여러분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임원이 쉽게 읽고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이 쓴 자소서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가독성이 중요합니다. 가독성 있는 자소서는 어떻게 쓸 건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자소서를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자소서가 됩니다. 자, 그 중에 요즘은 제가 미 마스터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거를 마스터 자소서로 사용을 하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연기 있잖아요. SK나 현대차하고 다른 점이 요거예요. 지원 동기라는 것도 있고 꿈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성장 과정이 과거고요. 그렇죠? 과거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 역량도 과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전부 다 모두 과거만 쓰라고 얘기돼 있습니다. 올 과거예요. 그렇죠? 다 경험만 쓰라는 거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다 경험만 쓰라는 거예요. 여기도 경험, 과거의 경험만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자소서는 과거도 물론 있지만 현재도 있어요. 뭐예요? 현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여기 사회 이슈도 현재죠. 현재도 쓰라고 그러고 꿈 뭐예요? 미래. 미래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의 자소서 주제가 점점 그 지원 동기와 꿈보다는 과거의 경험인 직무 역량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주제가 다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자소서를 잘 써놓으시면 이걸 마스터 자소서로 활용해서 SK 하이닉스 것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자소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소서를 마스터 자소서로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쉬운 그 좋은 설득력 있는 자소서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 자소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4번에 직무 역량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2번에 성장 과정을 쓴 다음에 4번과 2번 내용을 활용해서 1번에 지원 동기와 꿈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임원들이 읽어볼 때 1번에 쓴 지원 동기와 꿈, 2번에 쓴 성장 과정, 4번에 쓴 직무 역량이 연결성을 갖도록 써주면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자소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세이 3번의 사회 이슈는 뭐 별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게 한 친구의 지원 동기와 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번 주제를 쓴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초안이에요. 제 친구가 가져온 초안이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줬다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초안 중에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제가 삭제한 내용입니다. 왜 삭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는 삼성전자 임원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살렸고 또 의미가 없는 부분들도 삭제를 한 거죠. 그래서 수정안에 보시면 파란색의 글씨들이 제가 수정해 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독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 있죠. EDS 장인 두 가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내가 평가 분석이라는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한 사업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간단히 요약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가 포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00자 안에 4개 주제를 썼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에세이 4번의 직무 역량하고 에세이 2번의 성장 과정을 잘 써놓으면 이런 스토리의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번의 지원 동기와 꿈이 이 친구 자소서의 서머리, 요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임원들한테 설득력이 높고 여러분의 그 상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써주시면 정말 좋은 합격의 근거가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콘텐츠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은 자료들을 메인으로 보시면서 그 조금 예전 자료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나상모로서 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